여기에 훨씬 더 대응 능력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보다도 훨씬 적으면서도 6차 산업 인접업체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자, 시대가 이렇게 변해간다고 보고 있고요.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다시금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전체가 되는 것이 186개가 인정이 되어 있는데 안동, 문경이 21개씩 많고 나머지 시군별로는 이렇게 지금 고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경우에서는 주로 2차 중심형 사업이 109개가 가장 많고 1차 중심형이 41개, 3차 중심형이 14개, 복합형이 22개가 지금 인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 통계 지표를 보는 것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2차 중심형 경우에서는 전부 다 빚등에 상당히 올라 있겠구나 짐작하죠. 우선 자금이든 간에 내 돈 가지고 다 하지 못했을 것이고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2차 중심형이 이렇게 지금 많았으면은 왜? 밸런스가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6차 산업 인정자의 총 매출액은 2,200억 수준인데요. 평균 한 개 업체당에서 한 연간 매출액이 12억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업체가 12억이 넘는 것 같으면 나는 규모가 좀 크네. 12억이 좀 모자란 것 같으면 나는 규모보다 좀 적네. 그 정도쯤 될 비추해 보겠습니다. 12억쯤 되는 것이고 총 매출액, 평균 매출액 모두가 2015년 이후에 다소 정체된 상태입니다. 왜 정체되었을까요? 이미 한 업체는 이미 다 들어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는 경우에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한 업체들이 새롭게 진입하지 이미 규모가 된 것은 이미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6차 산업의 인정사업자의 고용자는 1,000명 정도 되는데 사업자당 고용 인원은 평균 6명으로서 영세한 수준입니다. 내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6차 산업업체에 보면 어떤 경우에서는 부부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죠. 최근에 신규 진입자들 보면 부부가 하는 데가 많고 큰 업체의 경우에서는 6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이 6명을 고려해볼 때 6명보다 좀 크면은 경상북도의 6차 산업 인정자 중에서 내가 좀 규모가 좀 크구나라고 할 수가 있고 6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는 규모가 평균보다 조금 적구나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봤습니다만은 2013년도부터 14년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평균 고용 인원이 5명, 6명이 변화가 없습니다. 산업이 변화가 없다 보니까 고용 인원도 변화가 없는 것이 다시금 말해가지고 6차 산업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은 업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쭉 가는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가 체험 관광을 갖다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모쿠모쿠 농장을 갖다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일본에 수없이 다녀왔을 것이고 모쿠모쿠 농장도 다 다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측면에서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모쿠모쿠 농장인 경우에서는 농장 전체가 이렇게 규모가 지금 이렇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안 가보신 분들인 경우에서는 일본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가 모쿠모쿠 농장이 이 정도 규모였습니다. 자, 요 그림을 딱 보니까 느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농교육센터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딱 들죠? 읍면 소재지 중심 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에 딱 이게 권역단위 개발 사업에 요 주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일본의 모쿠모쿠 농장도 요렇게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 요 정도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처음에 모쿠모쿠 농장에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농촌 체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딸기 체험, 여기에 있으면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등의 수확하는 체험은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소도 키웁니다. 소도 키우면서 여기에 봤을 때 소 키우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 키우는데도 이렇게 소 키우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었고 여기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체험하는데 여기에서는 표고버섯 체험하고 가지 따기 체험하고 등등의 딸기 차기 체험
그 다음에는 벼수학하는 체험, 컴바인 하는 체험, 그 다음에 이항하는 체험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별로 없죠. 체험도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와가지고 소 먹이 주는 체험, 이런 것도 소 전짜기 체험 등등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체험하고 거의 유사한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그 앞에까지 여기까지가 1차였다는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가공 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고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체험 관광을 한번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체험 관광이란 것은 뭐냐면은 농산어촌 마을에 있는 예풍섭, 산강, 하천, 음식, 이야기, 야생강무 등을 갖다가 직접 해보는 것이 체험 관광인데, 일본의 먹고 농장도 하는 것이 체험 관광입니다. 그러면서 도시민들은 그것을 해보고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체험 관광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험 관광이라 하는 경우에서는 다른 지역에 없는 독특한 자랑거리를 갖다가 소재를 찾아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하는 것이고, 민박 음식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우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업이다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오라고 합니다. 왜? 차별성이 없으니까. 동네마다 가면 똑같잖아, 체험이. 나는 이렇게 갔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고 막 욕합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보고 배우는 것을 갖다가 다른 건 적어도 아이디어는 훔치지 말아야 되지. 다른데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잘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동네도 시작하니까 거기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체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서 떡매치기 잘한다 하니까 우리도 떡매치기, 그렇죠? 어느 동네에서 뭐 잘한다 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 똑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다 망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체험 관광을 하면서 경상북도에서 나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디냐면은 고령의 계실마을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실마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죠? 연만들기입니다. 연만들기가 쉬우면서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쉽게 못 가지고 가서 계실마을이 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체험 관광이라 할 경우에서는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지 않고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거, 다른 데 떡 만든다 하니까 떡 따라 만들고, 한과 만든다 하니까 한과만 따라하고, 이렇다 보니까 전부 다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색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농촌 체험의 한계다, 문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 관광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체험 관광을 한다고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한다는 것 같으면 요즘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사업, 도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컴퓨터 할 줄 알아야 되죠. 컴퓨터 못하니까 아무도 못하잖아요. 뭘 뻑하면 이메일로 보내라 그러지, 뭐 뻑하면 스캔 해가지고 보내라 하지, 잘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합니다. 두 번째, 도사업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PPT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농산어촌 종합개발, 지금까지 농사짓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PPT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지만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고 하면 나는 컴퓨터 할 줄 모른다 하지 말고,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컴퓨터 학원 가서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고요. 더구나 뭐냐면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은 나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젊게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나는 봤을 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연세가 들고 머리가 희더라도 마인드는 진짜 젊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험 관광은 앞으로 이렇게 변화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체험 관광을 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해오는 이런 것들이 체험 관광인데요. 체험 관광을 하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체험 관광을 하는 것 같으면 체험을 통해 가지고 농외 소득을 벌어들입니다. 체험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돈벌이가 되는 것이 밥입니다. 사실은 밥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파는 것 때문에 맛있는 밥을 파는 것 때문에 요즘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전의 경우에서는 서비스가 나쁜 것 때문에 밥 먹으러 안 갔는데 요즘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맛있는 집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나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봤을 때 6차 산업에 성공했던 사례를 보는 것 보면 무엇이냐, 뭐 가지고 하느냐면 결국은 숙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재워야 됩니다. 잠을 재워야만 소비 행위가 일어납니다. 잠을 안 재우면 와가지고 2시간만 있다 가는 것 때문에 돈 한 푼도 안 쓰고 갑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4시간이 넘어가면 배가 고파집니다. 4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농외 소득이고 여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지금 판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관광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인근에 칠곡의 양떼 목장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칠곡의 양떼 목장은 가보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참 아이디어의 참 역발상이라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칠곡의 양떼 목장은 칠곡군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소를 비육하기 위해서 산을 임대를 해놨던 땅입니다. 이 땅에 칠곡군에 비육을 하는 업자들한테 소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땅을 빌려줄 테니까 소를 키우라고 했는데 7년 동안 소를 키우던 사람들이 전부 실패해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이유가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소를 비육하려 하는 것 같으면 소를 덜 움직이게 해야 마블링이 되는데 비육이 되는데 여기에 칠곡의 양떼 목장 자리는 산이 고바위가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소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소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사료를 많이 주었는데 도살장에 가서 도살을 하면 등급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미를 못 보고 나갔는데 그래서 저 농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던 수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되겠거든요. 수의사가 저 땅을 빌렸습니다. 수의사가 저 땅을 빌려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소는 운동을 적게 해야 되는데 소를 키우면 안 되겠고 여기서 막 뛰어다니도 되는 동물이 뭐냐 하니까 양과 염소였습니다. 양과 염소, 양 90마리, 염소 10마리를 갖다가 양떼 목장에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자 지금까지 봤습니다. 칠곡이 저것이 다른 동네에 있었으면 재미를 못 봤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칠곡에 있다 보니까 재미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 칠곡은 경상북도 중에서 가장 젊은 도시죠. 칠곡 옆에 누가 있습니까? 구미가 있습니다. 구미 칠곡이 가장 어린애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양떼를 한번 구경시키려 하면은 제주도로 가든지 강원도로 갔어야 되는데 칠곡에 양떼 목장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구미에 있는 엄마들이 칠곡에 있는 엄마들이 산길에 따라가지고 양떼 목장에 내 애한테 양 구경시키주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왔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 어르신들 보고 어르신 바쁘십니까? 안 바쁘시면요 와가지고 입장권 좀 받으시죠. 일당 줄게요. 그렇죠? 이리 하니까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양떼 방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하나 딱 때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칠곡의 양떼 목장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니까 오는데 입장료를 받기가 못하니까 요만한 바구니 하나에다가 풀을 갖다가 근처를 넣어가지고 근처로 체험료 해가지고 한 사람당 5,000원씩 받았습니다. 일요일날 많이 오는 사람이 얼마가 오는지 알고요? 하루에 2,000명. 5,000원 곱하기 2,000명 얼마입니까? 아, 빠르시네요. 하루에 현찰이 1,000만 원 됩니다.
자, 소 키워가지고 어느 천년에 1,000만 원 현찰 수입 받겠습니까? 어차피 양한테는 어차피 건초를 줘야 되잖아요. 내가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체험료 가지고서 양한테는 풀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는 것이 양떼 목장이었습니다. 자, 양떼 목장이었는데, 자, 요 바구니 하나에 5,000원에 입장료를 받고 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르신들 뭐냐면은 어르신 집에 트랙터 있죠. 트랙터 몰려놓고 뭐 하겠습니까? 산이 넓으니까 애들 와서 놀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랙터 좀 태워주시죠. 해가지고 트랙터 한번 타면은 3,000원씩 돈 받으십시오. 산 위에 와가지고 3,000원씩 돈 받고 2시간, 3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출출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컵라면도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매점도 운영하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은 양이 많은 곳이니까 호주산 양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양을 갖다가 직화구이 한번 해보십시오. 미쳐버립니다. 양고기 한번 구워보십시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양꼬치를 갖다가 파는데 양꼬치를 팝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서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체험거리는 이렇게 지금 쭉 얘기합니다만은 이 양꼬치를 갖다가 하는데 요 한 꼬치당 2,000원입니다. 비쌉니까? 별로 안 비싸죠? 그렇죠? 양꼬치를 스스로 구워 먹으라 하니까 얼마나 지금 냄새가 자극적이겠습니까? 애들인 경우에서는 얼마나 재밌어 하겠습니까? 양꼬치를 하지. 좀 더 먹고 싶은 사람은 야, 양꼬치가 뭐 있나? 나는 양갈비를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양갈비도 판매합니다. 그러면은 양갈비를 갖다가 하는 데는 얼마나 하느냐면은 양갈비는 1kg에 38,000원입니다. 여기에 왔던 사람들을 좀 더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 위에다가 넓은 틀을 갖다가 닦아놔놓고 거기에서는 뭘 하느냐면은 별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누워가지고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내 별을 찾아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행하느냐? 마을 할머니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컵라면 먹고 누워가지고 내 별 찾아라 하면은 여름에 갔다가 집에 가서 더워 죽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와서 놀이하는 놀이터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혼자 하려고 했다면 저 사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칠곡군에서는 산에 접근하는데 처음에는 접근로도 제대로 없었습니다만 선거할 때 군소 후보자한테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장 좀 닦아줘서 주차장도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농촌에서 가야 될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 못했습니다만 칠곡의 양떼 목장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와서 체험거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체험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애들이 와서 뭘 갖다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양털을 갖다가 깎아 놓는 것 때문에 양털은 우리나라에 아무 쓸모도 없죠. 양털 지금 우리나라 양털은 전부 다 불태우거나 땅에 묻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요. 이 양반인 경우에서는 깎아놨던 양털을 세탁소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세척만 해가봤습니다. 이 양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면은 플라스틱 양을 하나 사출해가지고 본드 붙여가지고 양을 내 양을 만들어 가라고 했는 것이 두당 10,000원입니다. 양 한 마리에 10,000원입니다. 뭔가 얼마 들겠습니까? 체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하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한 4, 5학년 되니까 이걸 갖다가 만들어 가는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는데 나는 만들어 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뭐냐면 이런 송판대기 하나에다가 양 모양을 그려다 놓고 거기다가 양털을 붙여가는 내양을 만들어가는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0,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초등학생들은 누구든 한번 와가지고 한 사람당 드는 비용이 평균 30,000원 정도 쓰고 갑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양을, 소를 얼마나 키워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아이디어입니다. 농촌이 가야 될 길이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다른 걸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또 재밌는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주에 대지문화원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워낙 이분의 또 워낙 유명한 분이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상이라 하는 상은 다 휩쓸었던 분이 대지문화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처음에 할 때는 돼지 종돈을 갖다가 생산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돼지 뭡니까 씨앗 그렇죠. 숫돼지의 씨를 갖다가 만들어내던 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부분이 해가지고서 이 종돈을 갖다가 하는데 뭘 했느냐면은 돼지고기를 갖다가 돼지를 키워가지고 2차 산업 가공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일본의 모쿠모쿠 농장 가서 아이디어를 나는 배워봤다고 생각합니다. 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일본의 모쿠모쿠 농장 거의 따라갔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의 돼지문화원은 현재로서는 뭐냐 하는 것이냐면 3차 산업의 접목을 통해 가지고 축산업을 6차 산업으로 실현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돼지문화원이다 하는 경우에서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농장에 우리나라에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 교육관, 다목적 체험관, 갤러리, 미니 놀이터, 카페, 농방, 세미나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센터를 지었지만 사실상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많은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 잘 돼 있는 시설을 농촌 컨벤션 센터로 활용하자고 얘기합니다. 도시 사람들을 호텔에서 회의만 하지 말고 농촌에 와서 회의 시설을 임대를 하자. 자, 잠자는 곳은 해결되잖아요. 먹는 것만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 시설을 조금만 이용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3, 40명, 4, 50명 되는 회의 시설은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의 시설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의 애마을 타는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이었던 거기에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가지고 주로 거기에서 뭐냐는 것 같으면은 회의 시설로 시설을 임대해주는 이런 쪽으로 변화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의 돼지문화원인 경우에서는 그러면 돈은 뭐 가지고 버느냐고 봤을 때는 사실은 돈은 버는 것은 뭐냐면 돼지고기 팔아가지고 돈을 다 법니다. 돼지고기 파는데 뭐 가지고 파느냐? 와서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하니까 온라인으로 택배로 다 파는 겁니다. 결국은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체험관광을 한다 하든지 가장 돈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 같으면 택배입니다. 택배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 이용했던 것이 돼지문화원이었습니다. 사진이 좀 적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돼지문화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느냐? 저기에서는 일본에 왜 가는 것 같으면은 숙소들이 조금 아소산에도 아소팜 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6차 산업의 하나의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숙소까지 운영해가지고 이불 빨고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은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자금은 뭐 가지고 만들지? 대안이 뭐냐면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비라고 나는 제언을 드립니다.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비는 정부에서 지금 한 해에 9,900억 정도 지원합니다. 주변에서 번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 한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아마 내가 짐작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별로 임원으로, 회장으로, 위원장으로 별로 참여 안 했지 싶습니다. 참여 안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위원장님들이,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들이 자기 돈인 양 해가지고 서로가 삿발을 많이 지려고, 서로가 자기한테 많이 땡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KBS고 지금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상북도의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계속 언론에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이죠. 컨텐츠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6차 산업이 거기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저 뒤에
다산의 어성초 하는 분한테 잠시 얘기했었습니다. 다산의 어성초 같으면 직접 체험장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 마을 옆마을에 지금 뭘 하느냐는 같으면은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지난해에 40억의 지금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 있는 컨텐츠를 하는데 컨텐츠가 못 찾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성초 체험장을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어라. 적어도 교실 한 칸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경우에서는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한다 하는 것이면 그런 사업에 나는 바빠서 못한다라고 팽개치지 말고 거기에 내가 위원장으로 끼어들어. 거기에 내가 이사라서 내가 임원으로서 끼어들으면 몸부지를 해야만 삿발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사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마을마다 할 경우에서는 최소 단위로서 10억 단위는 그냥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 마을에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군청에 가면은 건설과에 농촌개발과가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에 가가지고 우리 마을에 10억짜리 좀 많다던데 이것 좀 받아볼 수 없느냐라고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의 경우에서는 이미 지원을 받았던 마을인 경우에서는 또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원을 받지 않은 마을이 있다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면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할 때 그 농림부에서 그 사업비를 나눠주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돈 가지고 모든 걸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머리가 있는 사람들의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금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마을의 경우에서는 다시금 이래 보면 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서 우유 만들고 그다음에는 여기서 뭐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고 빵 만들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이거 만들기는 만들지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 가서 팔까 이게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섣불리 지금 덤벼들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돼지고기 이렇게 발골을 합니다. 발골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상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빵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또 이 지역에서는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심지어 맥주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는 3차 산업에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이런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어야만 고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숙박시설이 있어야만 식당을 운영해야만 팔다가 남았던 농자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서는 저 식당을 운영 최종 소비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제품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의 경우에서는 하나의 바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원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과자 공방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집판장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도농교류를 위한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할 때 저 많은 비용을 어디서 도대체 연출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은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서 먹고 농장에 가공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는데 여기서 생산했던 것을 갖다가 뭐냐 하면은 체인점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생산했던 것을 우리 집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체인점을 운영을 해가지고서 생산해낸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래 될 경우에서는 대기업 형태로서 엄청 규모가 커져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의 하나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가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의 만족도를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사계절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를 벌인다 할 경우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이 연결되는 것은 이제는 이벤트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할 때도 프로포즈 하지 않아도 다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프로포즈를 제대로 못하면 결혼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벤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계절 안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작은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꿀꿀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꿀꿀이 축제도 아까 원주의 돼지 문화원에서도 꿀꿀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에 되면은 매화가 피는 것 같으면 매화꽃 축제를 하고 있고 걷기 축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 여러 다양한 형태의 축제를 진행해가지고 사계절 동안에 이 안에 오면은 볼거리, 놀거리, 할거리를 갖다가 다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하나의 종합 레저타운의 형태로서 발전을 했던 것이 이 모구모구 농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송년회를 갖다가 합니다만은 일본의 이 농장에서는 숙소가 있으니까 숙소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송년 파티를 하는데 목적은 무엇이죠? 농산물 판매입니다. 목적은 농산물 판매입니다. 농산물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쳐 나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왔던 사람들,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서는 이런 다양한 체험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더구나 여기의 경우에서는 왔던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대표자님들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집에 가서 내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 관계가 맺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의 경우에서는 10,000분 정도가 넘어가면은 사회와 네트워크를 좀 소통을 좀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10,000명이 넘어가지 않은 것 같으면 나는 아직까지 멀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에 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자 복숭아가 나왔습니다. 원래 된장이 나왔습니다. 한번 얘기할 경우에서는 그 중에서 단 1%가 얻어 걸린다 하더라도 나하고의 소통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요, 목금목금 농장에서는 얼마가 회원이 가입되어 있느냐고요? 40만 명이 축적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40만 명을 대상으로 회비도 받습니다. 회비를 받는 이유는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사업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봤을 때 나는 우리 제품을 갖다가 구매해줬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가도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보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가지고 여기에서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농장입니다만 이 농장에서 여러 가지로 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들을 생산해 내다 보니까 동경에 이렇게 집판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큰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집판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산된 농산물의 재고에 대해서 걱정이 있겠습니까? 순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 개인적으로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성군 전체에 이런 건 하나 못 만들어낼까요? 군의군에서는 내 돈으로 말고 군의군에서는 군수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발전시키지 못할까요? 나는 봤을 때 그림을 잘 그려낸다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나 혼자 하겠다는 것 같으면 돈이 없어 못하지만은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할 경우에서는 왜 이걸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청도군의 경우에서는 청도에 농산물을 판다고 해가지고 가게만 내는 것 같으면 가게 내는데 그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한 형태로서 왜 아이디어를 우리가 짜내지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6차 산업 인증 사업자만 된 것만 하더라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 하겠다고 내 혼자 사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그것은 과거의 시대였고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행정 조직에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특히 여기에서는 땅이 좀 넓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크지 않습니까? 땅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오는 사람들 회원으로 다 가입하라 하니까 회원으로 다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우리 지금 대구에서도 뭡니까? 그 주말 농장 임대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남는 땅을 주말 농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죠? 거리가 좀 머니까 주말 농장에 왔던 사람은 잠자리도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는데 당일치기로 왔다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숙소를 지어가지고서 주말 농장으로도 쓰고 손님들도 앉아도 쓰고 다용도로 아까 김준환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활용하면은 이것이 성공할 수가 있는 요소지. 우리는 지금 봤습니다. 아까 6차 산업의 가공 지금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청도에 감말랭이 공장을 얼마 전에 심사를 갔습니다. 감 나오는 거 감말랭이 공장을 만든다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놔놓고 1년에 20일 쓴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지금 놀려놓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투자 대비 아웃풋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일본의 모쿠모쿠 농장이 가야 될 하나의 방안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의 제언을 갖다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가야 될 하나의 총론적인 안입니다. 첫 번째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농촌의 음식을 갖다가 좀 개발하라고 나는 권하고 싶습니다. 집집마다 음식을 좀 다르게 좀 개발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음식은 도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촌만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밥상, 최고의 먹거리라고 하면은 도시민들은 충분히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봐서 몸에 좋은 거다 할 경우에서는 비싸고 가격을 갖다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을 활용해서 건강 음식, 미용 음식 등의 테마형 음식과 어린애들도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를 갖다가 개발해야 되는데 이 핑거푸드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어린애들은 앉아가지고 밥 먹으라 하면 잘 안 먹습니다. 어린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손가락에 쥐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식당의 변화를 갖다가 하나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고급스러운 한정식당에 어린애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은 별로 없었는데 감자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감자탕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다 만들었죠. 기억하십니까? 감자탕집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를 다 만드니까 감자탕집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왜? 식당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어린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갈래 하면 감자탕집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니까 가자 하니까 어린이가 식당을 선택하는 요소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감자탕집이 성공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를 개발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나물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이 컨텐츠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물을 먹는 걸 하니까 어린애들이 나물을 따라서 먹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사업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요, 6차 산업업체가 이래 봤을 때 여기에서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사실 보면 컨텐츠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제발 다른 데 하는 것 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발 따라하면은 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저거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저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버리고 나만의 걸 찾아가면은 그것이 성공하지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을 제발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업체별로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농촌은 최고의 체험 장소이지만은 도시민의 만족도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실마을에서 연 만드는 것 가지고서 성공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성공의 아이템이니까 그거는 개실마을로 줘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다시금 여치기를 한다는 것 같으면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그 번째로 봤을 때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의 유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농산물 체험가, 가공 체험가,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우리 업체에 와서만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줘야만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없어, 여기만 있어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경우에서는, 일본의 경우에서는 씨 뿌리기, 거름주기, 수확하기, 가공하기 1년 4계절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별로 지역의 독특한 컨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요, 재밌는 걸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타고 대한항공 타면은 스튜어디스들이 몸에 뿌리는 향수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느껴보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타고 대한항공 타거나 일본의 무슨 뭐 자유항공 타거나 항공사마다 전부 다 몸에 뿌리는 향수의 색깔, 냄새가 다 다릅니다. 향기 마케팅입니다. 요 냄새를 맡으면 이거는 대한항공 냄새네, 이건 아시아나 항공 냄새네,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향기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인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도시민의 귀소리, 소리를 갖다가 자극하는 것도 요즘에 새로운 마케팅의 대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지, 우리 집에 장독 치는 소리를 만들어낼까, 무슨 소리를 만들어낼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일본에서 봤습니다만은 마을마다 작은 농촌 축제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왔던 사람들에게 좀 재밌는 걸 뭘 만들어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뒤에서는 시간이 다 됐다고 계속해서 시간가 와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를 해주시고, 혹시 나머지 뜻인 경우에서는 자료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